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종 코치입니다. 자, 에코프로 오늘은 정말 좀 이제는 뚫라 싶었는데 정말 좀 간질만 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보신 대로 결국 제일 중요한 이 핵심 가격대를 시원하게 뚫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는 저점 지지가 좀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데 위로는 아직 돌파가 안 나오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팩트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주가가 정말 지지부진한 것 같지만서도 보면은 점진적으로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네, 조만간에 이 돌파를 알리고 있다. 저점에 대한 대기 매수들이 점점점 강해지면서 하나의 작은 수렴을 만들면서 돌파를 알리는 그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신호도 하나가 포착이 됐죠. 바로 형제주인 이 에코프로 BM은 오늘 먼저 머리를 들고 급등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은 이 에코프로 BM이 가고 우리 에코프로는 가지 못했는지, 그럼 대체 우리의 에코프로는 언제쯤 폭발적인 상승이 터져줄 건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또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오늘 시장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코스닥 시총 1위를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탈환을 한 거예요. 에코프로가 2등으로 밀려난 거죠. 왜 그러냐? 자, 지금은 명확한 실적 시즌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사인 이 에코프로보다 실적이 숫자로 확실하게 찍히는 그러니까 사업회사, 그러니까 쭉 BM 쪽으로 좀 수급이 강하게 쏠린 거죠. 여러분,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에코프로 HN 같은 이 자회사들을 거느린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보통 자회사들이 줄줄이 상장이 되어 있으면 지주사는 좀 가치 할인을 좀 받기 마련인데 지금 시장 수급이 확실한 이 실적을 쫓아갔다. 그래서 이 BM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잠시 이 에코프로는 소외가 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게 문제냐?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죠. 자, BM이 먼저 치고 나가도 결국 에코프로에게는 호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현재는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시장 판도가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먼저 치고 올라온 종목들은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뒤쳐져 있던 종목들이 좀 따라붙는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뭐 건설주만 보더라도 대우건설은 오늘도 좀 고점에서 눌리는 반면에 다른 건설주들은 좀 더 강한 흐름들, 그러니까 치고 올라오는 이 흐름들이 보였던 거죠. 전형적인 상승 국면에서 1등주와 2등주가 좀 키 맞추기를 하는 눈 맞히는 구간이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월봉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에코프로 작년 11월 달봉을 한번 보자고요. 이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항이 될 수 있는 고점대인데 에코프로는 지금 벌써 이 작년 11월 달의 고점에 지금 터치를 한 거죠. 자, 그럼 이 에코프로 BM은 어떻죠? 작년 11월 고점이 여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직도 터치를 못하고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BM이 에코프로에 발맞추기를 하느라 먼저 좀 달려가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상승 전환 초입에 이제 BM이 좀 더 속도를 낼 수는 있다. 자, 하지만 BM만 가고 에코프로는 가지 않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슷한 흐름을 또 한 번 본 적이 있었죠. 언제 봤었죠? 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1월 달에도 하나의 박스를 그리면서 이제 엄청난 강한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요 정도 올라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때만 해도 에코프로 BM이 먼저 달렸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제대로 달리기 시작하니까 결국 누가 역전을 했습니까? 네, 결국엔 에코프로가 역전을 해서 대장의 노릇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차트도 보시면 이제 점점 이 패턴 역시도 완성형의 패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정 구간을 보면 아래에서 60일 이동 평균선을 처음에 지지로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U자형 형태의 패턴이 하나 보이죠. 여러분, U자형 조정의 특징이 뭡니까? U자형 조정의 특징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정에 대한 깊이는 얕아지고 그래서 계속 저점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상승에 대한 각도는 점점 가파르게 변하는 게 특징이죠.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그 흐름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 되는 거죠. 결국 제가 말씀드린 이 돌파, 19만 원의 돌파의 흐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디테일한 세력들의 설계가
어디에 나오냐? 바로 제가 보는 맥점 차트에는 고스란히 찍혀 있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실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게 뭡니까? 자, 어디서 사고 그리고 어디서 파느냐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종목의 주포는 어떤 방식으로 매집을 하는지 이걸 이제 파악하는 게 우리 거래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을 하려면 종목에 이 확실한 주포가 들어와 있는지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거를 이 밴드로 체크를 하는 거죠. 세력에 큰 자금이 유입이 되면 이렇게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앞에 구간을 보시면 어떻죠? 이 구간에서는 밴드가 형성이 되지 않죠. 즉 이때는 주포가 없다가,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10월 달부터죠. 여기서부터 이제 밴드가 딱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포에 대한 진입을 알리는 신호라는 거죠. 동시에 보시면 거래량을 동반한 이 장대 양봉이 발생했던 거죠. 우리는 이런 흐름을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부릅니다. 즉 세력들이 드디어 돈을 썼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들어온 걸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은 우리는 이제 눌림목에서는 같이 매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차트에 찍힌 이 파란 화살표들 보이시죠? 이게 제가 실제로 매수한 그 포인트들입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서 시세가 나오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익절을 하고, 그리고 일부는 또 끝까지 끌고 가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계속 올려드렸던 시기도 바로 이 눌림목 구간에서죠. 이 지점을 기준으로 지지가 나올 거다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눌림목에 대한 매수를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보시면 다음 신호에서도 주가가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정확히 이렇게 신호가 뜨고 매수가 진행이 됐죠. 자, 최근 이 조정 라인에서도 제가 계속 이 매수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간단하다라는 거죠. 세력들이 이 밴드를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매집에 대한 그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주포가 나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덜컥 겁을 먹고 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제 계좌 내역을 보시면 월 4회로 매매 횟수 역시 제가 제한을 걸어둔 겁니다. 밴드에 주가가 들어오면 매집을 하지만 밴드에 오지 않는 달에는 아예 매집이 안 나가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좀 제한을 걸어뒀을까요? 바로 거래 횟수의 제한이 곧 이 리스크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이에요. 근거 없는 잦은 거래는 여러분의 소중한 계좌를 시들게 할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거래 목록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총 25번의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이 생긴 거고, 이제 기계적으로 밴드 하단에 오면 매집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시면은 초입의 물량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미 깔끔하게 익절 완료 처리가 됐고, 최근에 진입한 물량은 아주 기분 좋게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강조하는 매매죠. 즉, 이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이 밴드 안에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면 주식이 이렇게 쉽고 편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시 매집에 대한 신호가 뜨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U자형 패턴을 그리면서 이 안에서 세력들은 다시 돈을 지금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하면서 맨날 고민하시죠?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 뭐라고요? 주포가 진입해서 밴드가 형성이 된 종목을 사시면 됩니다. 자, 사더라도 어디서 사야 하냐? 세력이 매집을 하는 이 밴드 구간에서는 매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수익이 나면 또 어디서 팔아야 되냐? 이렇게 시세가 확산이 되면 그때 던지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겪는 이 모든 고민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맥점 차트가 많은 부분을 보완을 해준다는 거죠. 주포가 어디서 돈을 쓰는지, 어디서 이 힘을 빼는지 이 차트가 실시간으로 말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자,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이 주포에 대한 신호가 포착이 되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매수 문자를 드릴 겁니다. 오늘과 같은 최근 이 바닥라인에서 같은 완벽한 자리들 말이죠. 그리고 최근 이 에코프로를 보유 중이신 분들은 제가 이 차트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가 이제 고점 돌파가 나오고 매도 시그널이 딱 떴다 싶으면 그때 이제 수익을 챙깁시다라고 매도 문자 바로 쏴 드릴 거예요. 이 타점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을 했다가 제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도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촌코치는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다시 최근에 왜 에코프로를 매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참고를 해도 여러분들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킴증권 명예어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래서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